활력 넘치는 걸음걸이. 그 힘은 바로 탄탄한 근육의 이 엉덩이. 전체적으로 한 지는 한 3년 됐거든요. 3년 전 생각하면 거기에서 한 18kg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배도 나오고 얼마나 기름이 많았겠어요, 지방이? 약국 일에 지쳐 늘 피곤했답니다. 인생을 역전한 건 69살 때 18kg을 빼고 보디빌딩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죠. 3년 전 무릎 연골이 파열돼 걷지도 못했습니다. 딸이 끊어준 1년치 헬스비가 아까워서 운동도 억지로 시작했죠. 엉금엉금 탈 때마다 후들후들거려도 일명 이 천국의 계단을 걷는 이유는 단 하나. 요즘은 제가 엉덩이의 이제 중요성을 많이 느껴서 엉덩이 쪽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엉덩이가 몸 전신을 받쳐주는 기둥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 아니면 다른 데 아프신 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근을 키워주면은 아마 굉장히 나이 들수록 이게 노화도 늦어지고 아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관심이 있어서 이쪽으로 많이 요즘 운동을 하고 있어요. 힙이 완전 늘어날 수 있도록요 쭉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쭉 늘리고 자 올라오면서 힙의 느낌 자 쪼아주고 힙 늘려주고 네, 그렇게 3년을 하루 2번씩. 이 느낌 살려가지고 우리 올라올 때 우리 근육이 다른 부위로 분산되지 않도록 온 힘을 집중해 엉덩이 근육을 끌어모았다는 수림씨. 잠든 엉덩이 근육을 깨우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엉덩이 힘이 붙을수록 몸이 살아났죠. 지금 엄청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려갈 때는 요 뒤에를 쭉 늘려주듯이 끝까지 늘려주고요. 올라올 때 서서히 올라오면서 완전히 엉덩이를 이렇게 쪼아줘야 되거든요. 힙업 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도 금방 살아나는 느낌? 혈색도 달라졌습니다. 수술을 고민했던 무릎 관절은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인생을 이리 바꿔놓을 줄은 몰랐답니다. 주말 도심의 한 공원으로 가보죠. 네, 엉덩이부터 바깥쪽으로. 엉덩이를 자꾸 내밀게 하네요. 자, 뭐 인사 섹시하게 오면 엉덩이 근육 강화 수업 중입니다. 네, 엉덩이부터 바깥쪽으로 골반이 열리는 느낌으로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 오케이 하셨어요. 둘, 나이스. 필라테스 강사 지소은 씨는 네, 오케이. 와, 엉덩이 지금. 엉덩이 운동 전도사라 불립니다. 3초. 2초 손끝도 발끝도 멀리. 하나, 둘. 여기 다들 올라와 주셨다가. 일명 의자병을 달고 사는 현대인들. 2초, 1초. 남녀노소 갈수록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엉덩이 쭉 늘어나는 느낌에서 5. 그렇죠. 엉덩이 근육이 예전에는 여자들만 하는 운동, 그리고 내가 뭔가 미적으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운동으로 이제 각광을 받았었는데 점점 이제 많은 분들이 운동에 관심이 생기시다 보니까 내가 엉덩이가 튼튼해야지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발목도 안 아프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시면서 되게 많은 질문을 주세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수업을 할 때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둔근이거든요. 중둔근, 둔근. 그래서 오늘 수업을 이제 외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중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운동이 뭘까 하다가 둔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엉덩이의 자각 상태는 한쪽 다리로 버티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초, 2초, 1초. 자, 크게. 자, 터치. 모두 엉덩이에 스위치를 켜는 동작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킨다고 엉덩이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발바닥 지면을 어떻게 닿느냐, 그리고 이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냐에 따라서 엉덩이 근육의 스위치가 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소은 씨 갈 때도 그냥 가질 않는데요. 자전거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엉덩이 운동입니다. 허벅지로 페달에 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엉덩이가 힘의 엔진. 자전거 페달을 구를 때 최대한 다리랑 엉덩이 근육이 모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앞볼에다가 중심을 줘서 페달을 밟는 편이거든요. 타고 나면은 이렇게 단단해진 걸 느껴요. 힘은 쓰지만 호흡은 편안해 보입니다. 와, 날씨 좋다. 몸도 마음도 더없이 가벼운 자전거길. 집까지 같이 가볼까요? 소은 씨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운동보다는 틈새 공략을 좋아합니다. 12층이요. 발과 상체의 각도까지 계산을 해서 계단을 밟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오늘은 엉덩이를 좀 자극시키고 싶다 하면은 상체를 살짝 숙이고 발바닥 전체를 딛고요. 그다음에 좀 하체, 다리를 좀 강화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체중을 좀 앞쪽으로 실어서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만 디뎌요. 어쩌다가 이렇게 엉덩이 근육 전도사가 됐을까요? 사연이 있는데요. 이것도 저고요. 10년 전 모델로 살았습니다. 늘 긴장하고 살았는데요. 그러다 난치병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었어요. 영양 섭취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그 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됐었는지 이제 원인 불명의 섬유 근육통에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난치병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1년 만에 이제 완치를 했거든요. 근육은 돈과 같았습니다. 쌓기는 힘들어도 빠지는 건 한순간인데요. 근육 부자가 되기까지 최대한 몸의 스위치를 끄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도 이렇게 부지런을 떨었는데요. 근육이 우리가 요즘에 뭐 저축을 한다고 하는데 꾸준히 계속 저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20대 때 운동을 했어서 지금 좀 잘 버텨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좀 나태해지면은 이후 40, 50대 돼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소은 씨가 엉덩이 근육에 집중한 이유는 우리 몸의 가장 크고 두꺼운 대둔근과 중둔근 그리고 소둔근까지 이 세 개의 근육이 걷고 또 뛰는 모든 걸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몸의 중심 근육이자 전신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네, 우리가 이동하고 보행하고 또 균형을 잡고 하는 데 있어서 하체 근육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우리 엉덩이 근육은 고관절을 친장시켜서 이제 몸통을 바로 세우는 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없다 보면 우리가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걷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배를 내밀고 이렇게 걷는 그런 보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보행의 이상을 이제 유발하기도 합니다. 늦은 밤 이 시간에도 격렬한데요. 프로 창단을 목표로 훈련 중인 풋살팀. 이들에게 엉덩이 힘은 절대적입니다. 부상을 막아주는 힘이 여기서 나오죠. 하체를 많이 이용해야 돼. 자세 낮춰서.
하체 근육. 마룻바닥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력, 너무 빨리 주면 안 돼. 이거 할 때 패스를 너무 빨리 주면 방향 전환의 유연성도 바로 엉덩이 근육의 몫입니다. 이 풋살 코트는 작아요. 뭐 농구나 배구처럼 공간이 작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이 필요해요. 풋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체 근육과 특히 이 둥근 엉덩이에서 나오는 근육이 이 밸런스를 또 받쳐주고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슈팅할 때 폭발력, 부딪힐 때 흔들리지 않는 균형감, 다 엉덩이 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선수 생명에서 중요한 게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인데 그런 관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생각보다 충격이 커서 특히 스포츠 상황에서 저희 감속하거나 가속할 때 상황이나 방향 전환할 때 그런 흔들림들을 사실 엉덩이 근육이 무릎의 사용을 좀 막아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무릎의 사용을 자제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둥근 운동을 꾸준히 해야 저희 선수 생명도 좀 길어지고 부상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엉덩이 하면은 이렇게 잘록한 허리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소위 애플힙, 그리고 몸매 쪽 미용적인 측면에서 엉덩이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사례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미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엉덩이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하거나 힘을 만들어내는 핵심 근육, 그것이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지금 엉덩이 근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네. 근육이 좀 많이 있는 건가 봐요. 그렇죠. 엉덩이는 근육량이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는 부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져진다는 건 근육 부피 자체가 감소된 근력 약화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엉덩이는 바깥쪽에서부터 그 세 층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큰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깥에서 보이고 만져지는 가장 큰 근육은 대둔근이라고 해서 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부피를 가지고 있는 근육 중에 하나고요. 흔한 기능으로는 허벅지를 뒤로 쭉 뻗어주는 역할, 엉덩이 신전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을 많이 담당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중간층은 중둔근이라고 해가지고 자세를 똑바로 유지시켜준다든지 보행해서 똑바로 뒤뚱거리지 않고 올바르게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안쪽에는 부피는 작지만 소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서 다리의 회전이라든지 보행 활동에서의 리듬을 담당하는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는 게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엉덩이하고 기억 상실증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말 그대로 엉덩이가 제 역할을 잊어버린 상태 이런 표현인데요. 이 친구가 기억을 네. 잊었다. 네, 맞습니다. 네.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보시면 업무에서도 앉아서 하는 업무 시간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엉덩이에 힘을 줄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엉덩이를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본인이 이거 엉덩이 힘이 약해졌네 느낄 수 있는 뭐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바로 체감하실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자체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보행이라든지 계단 오르내리는 동작들도 전부 다 다리를 쭉 뻗어주는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근력이 약해지면서 그런 동작들도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젊으셨을 때는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더라도 주변에 있는 허벅지라든지 척추 근육에서 상호 보완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크게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참으로써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고 근감소증은 엉덩이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감소되면서 약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엉덩이 근력이 약화가 있으신 분은 직접적인 체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문제가 하나씩 생기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노화의 속도와도 관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쩐지 걸음이 편치 않아 보이는 이분 박충래 씨. 대기업 퇴직 후 올해로 택시 운전 11년 차인데요. 하루 평균 8시간은 앉아서 보냅니다. 이 택시 일을 좀 하다 보면 앉아서 하는 일이라 아무래도 허리에 또는 뭐 이렇게 좀 안 좋고 건강에는 안 좋은 거 이게 사실입니다. 예.
다리 힘이 빠져서 척추와 허리 아픈 걸 제일 걱정했다는데요.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그저 가벼운 낙상이었습니다. 저쪽에 원두막이 이제 볼일 좀 보고 이쪽으로 내려올 일이 있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인데 이게 미끄러지면서 같이 미끄러져 가지고 이런 낙상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라면 문제도 아니었을 사고. 그런데 일상이 멈췄습니다. 인생사는 한 치 앞을 못 내다본다. 그 사고로 인해서 온 그냥 가족이 그냥 슬픔과 이렇게 그냥 우울에 빠지게 하는 제가 장본입니다. 이게 우연한 사고지만. 사고가 고관절 문제로 이어진 건 뜻밖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의의 불가항력적인 이런 사고로 말미암아 삶이 마지막 종료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참 생각이 가슴에 쭉 엄습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70이 넘은 고령자들은 낙상 사고로 인해서 넘어지면은 고관절은 무조건 다친다. 무조건 고관절이 골절된다. 이걸 뼈저리게 느꼈고.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어떻게 좀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수술하신 지는 3개월 되셨어요. 예. 그 플라스틱 박스가 미끄러져. 외상이 없어서 수술은 생각도 안 했지만 결과는 고관절 교체 수술. 그래서 이제 낙상으로 다치셨던 건데 예. 여기가 이제 수술 관절, 인공관절이 들어간 부위고요. 여기가 반대쪽인데 대퇴골 골절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뼈가 붙지를 못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퇴골두를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인공관절을 바로 하신 겁니다. 이분이 크게 사고가 나거나 이랬던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선 중이셨고 넘어지는 동작만으로 골절까지 생기게 된 건데요. 그 이유는 근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력이 떨어지면서 균형 감각이나 자세 유지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낙상의 위험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게 됩니다. 수술 후 주목한 건 근감소 여부였습니다. 근육량 하위 4%. 7보다 낮으면 근감소증입니다. 근육량이 떨어지면 낙상이 발생했을 때에 보호해주는 쿠션 역할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뼈가 충격을 많이 입고 또 연세가 차시면서 뼈 자체도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골절까지 되지 않는 가벼운 외상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생기시게 된 거죠. 수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재활에 목숨 걸듯 모든 식단을 싹 다 바꿨습니다. 근육이 너무 많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잘해서 단백질 이렇게 해서 주면은 좀 먹으면 근육이 좀 이렇게 올라올까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해줘요, 조금씩. 계란 잘 삶으셨네. 이제 좀 웃을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단백질 식단에 아내의 정성이 보이는데요. 수술 후 5kg이 빠졌습니다. 튼튼하지, 수술한 자리는. 거기다 커. 조그맣게 잘라. 건강하게 사는 날까지. 재활 속도가 빠른 것도 희망적입니다. 예, 그럽시다. 못 일어나실까 봐. 그때 심정이. 근데 저렇게 일어나서 저렇게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심정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참
눈물 나지 그때 생각. 얼마나 울었나 몰라 그러고 혼자서. 이젠 운동만이 살 길입니다. 엉덩이 근력 중심의 재활을 처방받았습니다. 사실 엉덩이 근력 부족의 원인이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전신 근육은 40대부터 줄기 시작해 75세가 되면 절반으로 떨어지는데요. 특히 엉덩이 근력은 더 가파른 하락세를 각오해야 합니다. 근육은 사실 나이가 참으로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 속도가 70대가 넘어가게 되면 더 급격하게 빨라지게 되는데요. 꾸준히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심각하게 저하가 되면 뒤늦게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이전에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꾸준히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고관절이 문제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잘 못 잤어요. 잘 못 잤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여기 지금 골반이요. 골반이. 오늘 아침에 수술을 진행할 거고요. 수술은 오른쪽에 부러진 부위를 이제 고정하는 수술을 할 겁니다. 수술하시고 나면은 이제 통증은 많이 감소될 겁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된 81세 오정자 씨. 아휴 힘들어. 지금 잠 하나도 못 잤어요. 계속. 심통 이제 계속 났는지 난죽 아프고. 지금 이게 너무 아프니까 아휴 힘들어. 고관절은 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 중 하나. 엉덩이 근육과 구조적으로 한 덩어리처럼 작동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고관절의 움직임과 안전을 담당하죠.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고관절이 받는 충격도 큽니다. 통증과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도 커지죠.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고관절이 치명타를 입는 이유입니다. 고관절은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지만 이게 한번 부러지거나 다치는 경우에는 환자들이 절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침상생활을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침상생활을 통해서 폐렴이나 욕창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적으로 골절 이후에 1년 내에 사망률이 한 20% 되는 것으로 연구 보고가 다 되어 있고요. 한 2년 뒤에는 거의 50%가 돌아가시는 걸로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고령일수록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 긴급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오정자 씨의 경우는 고관절 상부골절. 비교적 뼈가 잘 붙는 부위라 전체 뼈 교체 없이 금속 장치만 넣어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더 망설였다면 훨씬 어려운 수술이 됐을 거라고 합니다. 수술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환자분들이 제가 이제 외래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수술해야 되나요? 조금 있다 살다가 이제 또 죽을 건데 그냥 이대로 있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분이 한 달, 두 달 지나서 나중에 수술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술의 결과는 더 떨어지고 환자분들도 고통 속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 좀 문제죠. 혹시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진 않을까요? 아니 옆으로 해가지고 고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장영란 씨. 이렇게 당겨 그렇게 쭉 당기고 1년 전 시작은 엉덩이 통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근육통이 아니라 고관절이 문제였는데요. 작년 3월 달쯤부터
갑자기 조금 한 몇 발 걸으면 이게 다리가 저리면서 이렇게 못 걸을 정도로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개인병원을 갔는데 이제 주사도 맞고 뭐 또 물리치료도 받고 해도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 병원에서도 허리가 그런지 고관절이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이제 고관절이 안 좋다고. 그래서 많이 닳아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붙잡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갔다가 이제 벽 붙잡고 가고 이렇게 해서 잡고 가고 발 이쪽은 안 쓰고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딱 올려서 이 손으로 붙잡고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올라왔어요. 지금도 있어요. 집에서도 못 봐요? 네, 집에서 한쪽만 짚고 다니고 이제 한쪽은 나갈 때는 2개 다 짚고 다니고. 보행이 거의 불가능했던 건데요. 고관절염은 초기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물리치료에 시간만 보냈죠. 결국 휠체어까지 타게 됐습니다. 그때는 진짜 암담했어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난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못 걸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처방은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오기 1년 전 사진이고요. 재활치료로 승부해보자는 제안. 이렇게 보면은 고관절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았었는데 한 1년 만에 좀 관절이 좀 많이 닳았거든요. 연골 주변 염증이 심각하고 근력도 떨어진 상황. 그런데 왜 재활치료만 권했을까요? 그다음에 빼고 10초간 버티기. 하나, 둘, 너무 약한 근력 탓에 다섯. 제일 세게 힘. 자, 밑으로 힘.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6개월 재활치료만으로 변화는 놀랍습니다. 70대 여성의 평균치를 뛰어넘는 근력 수치, 통증도 감소했습니다. 그 관절염이 생기면 연골이 닳고 관절이 자꾸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거죠. 힘줄이나 주변 조직들이 이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근육도 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절이 자꾸 쓸려가지고 이제 자꾸 손상을 받는 거죠. 환자분에 맞는 적절한 근육을 충분히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그대로 이제 환자분이 잘 따라했기 때문에 관절을 싸고 있는 주변의 근육들이 튼튼해지고 잘 감싸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절이 제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연골이 덜 닳고 그리고 통증도 좀 감소하고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은 권유가 아니라 치료의 핵심이었습니다. 1년 전 폐암 수술을 했다는 서동춘 씨. 운동 삼아 집 앞을 걷다 돌아가는 길인데요. 걷다 쉬다 차라리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오래 걷는 것도 숨 차죠. 오래 걷는 것도 숨 많이 차. 근육이 힘이 많이 부족해 해가지고 생각보다 근육 자체가 힘이 없어. 폐암 수술하고 나서 20일 이상 뭐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뭐 미용죽만 먹고 수술하고 나서 그래.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돼. 폐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전에 없이 더 힘들어졌는데요. 괜찮았던 것도 아프기 시작하고 먹는 약의 종류는 더 늘어났습니다. 당뇨약, 변비약, 감기약,
호흡기약, 호흡기약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전엔 없었던 당뇨까지 생긴 건데요. 이래저래 짜증과 한숨만 늘어갑니다. 힘도 좋았고 젊을 때는 뭐 아파트 현장 그런 공사장에 가서 일만 했기 때문에 근육이 약하다고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자동으로 운동이 되는 것이라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럴 때는 뭐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했었죠 그냥. 가장 큰 문제는 온몸에 힘이 없다는 것. 물병 하나 드는 일도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일 년의 침상 생활은 모든 걸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60대에) 25층 계단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이제는 아득하기만 하다는 서동춘 씨. 결국 다시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근력과 균형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앉으세요, 네. 아버님. 잘 지내셨나요, 아버님? 예, 네. 잘 지냈습니다. 예. 그 검사했던 거 이제 균형 검사 아버님 검사 결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전체적인 이제 근육이 좀 작기도 하고 이 서 있는 이제 무게 중심이 조금 더 앞쪽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넘어지실 위험도 좀 큰 편이시고요. 걸을 때 좀 넘어질 것 같다, 좀 불안정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심각한 근감소증이라는 진단. 우리 몸에는 약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무게가 체중의 40%. 힘줄과 연결돼 뼈를 움직입니다. 노화가 시작되면 민첩성을 담당하는 속근이 감소하는데요. 섬유다발로 구성된 이 근육 섬유는 재생이 되는 양보다 손실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은 근감소의 시작점입니다. 방치하면 평소엔 걸을 수 있어도 넘어질 때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근감소증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집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서 이제 가정에서만 이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가정 내에서 이제 소파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이 또 근감소증을 또 더 유발하는 그런 악순환입니다. 침대에만 누워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뭐 폐렴의 발병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고 욕창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그런 의학적인 그런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근감소를 노화가 아니라 질병이라 보는 건 사망률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초고령자는 사망 위험도가 3.74배나 높았습니다. 근감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엉덩이 근육. 둔근의 약화가 고관절 이상을 부르고 고관절의 문제는 다시 근감소로 이어집니다. 셋은 서로 강화하거나 무너뜨리거나 함께 움직이는 긴밀한 관계입니다. 이제 서동춘 씨는 매일 운동치료실로 향합니다. 셋, 더, 쭉, 당겨요. 구부려. 자, 밀어. 쭉 뒤로 세게 미세요. 더. 힘들어. 아, 오케이, 됐어요. 힘들어. 자, 손 쉬셔도 돼요. 자, 하나, 희망적인 건 엉덩이 근육은 훈련 반응이 아주 좋다는 근육이라는 점. 다섯, 시작이 빠를수록 효과도 좋습니다.
사례들을 쭉 보니까요. 이 엉덩이 근육이 건강에 굉장히 필수적인 장수 근육이다, 생존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근 근감소증 연구에서도 이 엉덩이 근육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노화 과정에서 가장 오래 보존되어야 되는 게 엉덩이 근육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넘어짐 예방이라든지 대사 기능 유지, 그리고 고관절이나 척추의 마모를 지연시킬 수 있는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 기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특히 보행 속도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인증된 건강 수명 예측 지표인데요. 엉덩이 근육이 강할수록 보폭이 넓어지고 걸을 때 추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 이야기 중에 요즘 가장 화두가 또 혈당, 뭐 대사 건강 이야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엉덩이 근육하고 이 대사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일단 근육량이 굉장히 크고 대사적으로도 활발하기 때문에 혈당 같은 경우는 근육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고 인슐린 활동성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피가 큰 근육일수록 이런 대사 조절 기능이 많이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엉덩이 근육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근력 유지를 위해서 미리미리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죠.